안녕하세요. 18년차 현직 퀀트 로디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매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다면 투자 실패는 시간 문제입니다. 대부분 주식 책이나 강의는 진입만 부추기고 청산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죠. 오늘은 거의 모든 투자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도 방법, 트레일링 스탑을 설명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큰 손실이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전에 개인 투자자가 왜 매도에 실패하는지, 왜 청산에 실패하는지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매도 원칙이 없다 보니까 매수한 주식의 주가 등락을 보면서 감정의 드라마에 빠집니다. 주가가 오르면 흥분하고 과거에 누적된 손실을 이참에 만회해서 죄책감을 덜고 주식시장에 복수하겠다는 자신만의 영웅당, 판타지 소설에 빠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다가 조금만 평가이익이 줄어들어도 최대 평가이익을 강탈당한 불쾌감이 들어서 청산을 못합니다. 자, 주가는 내 매수 가격과 상관없이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다는 확률적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자꾸 타이밍을 맞춰보겠다는 불가능한 게임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가 모든 평가이익이 사라지고 평가손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극도의 분노를 느껴서 결국 손실 상태에서 청산하기도 하죠. 배신감과 수치심에 외국인 기관을 탓하고 애널리스트를 비난해 보기도 하지만 허공에 주먹질하는 셈입니다.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하락하면 어떨까요? 무력감과 속았다는 불쾌감에 휩싸입니다. 더 이상의 손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저항감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런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이익과 손실의 확률 게임으로 보지를 못하고 개별 진입 한 번 한 번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입을 합니다. 수익은 좋은 거, 손실은 나쁜 것이고 고통이라는 선악의 이분법에 빠지니까 손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청산을 고통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 하락해도 청산을 하지 못하다가 평가손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투매성 손절매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팔자마자 주가가 반등하는 모욕적인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때 주식시장에 조롱당했다는 기분 때문에 복수심이 생기고 최대한 빨리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책임감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진입 기회가 무르익기도 전에 다시 진입해서 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죠. 어떤가요? 여러분의 얘기 같은가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트레일링 스탑을 설명합니다. 트레일링 스탑은 용어 그대로 주가를 계속 트레일링, 추적해 가면서 청산점, 즉 스탑 지점을 조정하는 겁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최초의 손절매 지점을 정해두고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면 청산 지점을 그대로 두고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폭만큼 청산 지점을 위로 상향 조정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만원에 매수하고 나서 8%, 즉 800원 기준의 트레일링 로스컷을 하는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매수할 때 청산 가격은 만원에서 800원을 차감한 9,200원이 됩니다. 만약에 매수 이후에 주가가 400원 내려가서 9,600원이 되면 트레일링 스탑, 즉 청산 가격은 여전히 9,200원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주가가 9,200원 이하로 내려가면 9,200원에 그냥 청산해서 800원에 손절매 하는 겁니다. 물론 청산 판단을 장중에 할 건지 종가에 할지에 따라서 실제 청산 가격은 9,200원보다 낮아질 수도 있죠. 또는 주가가 개장 초에 갭 하락으로 단숨에 9,000원에 출발을 하면 9,000원 이하로 청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만원에 매수했는데 9,600원까지 하락을 하다가 며칠 뒤에 한 1,400원까지 상승을 하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1,400원에서 800원을 차감한 9,600원이 됩니다. 9,600원에서 청산을 하면 손실이 만원 대비 400원이니까 최초의 손절매 기준 폭인 800원보다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주가가 1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면 이제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12,000원에서 800원을 차감한 11,200원이 됩니다.
이제 주가가 11,200원까지 되돌림해서 청산을 하더라도 이제는 로스컷이 아니라 매수 가격 10,000원에서 1,200원을 벌었으니까 이익 청산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익 되돌림 청산, Profit Pullback Exit이라고도 부릅니다. 좀 헷갈리실까요? 그러면 천천히 영상을 반복하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청산 지점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장점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컴퓨터 투자 시스템에 이 트레일링 스탑 알고리즘이 탑재가 됩니다. 보통의 아마추어 투자자가 감정의 드라마에서 허우적될 때 감정이 없는 컴퓨터는 매 순간 수백만 건의 이런 청산 주문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은 이미 한 10년 이상 전부터 90% 이상의 주문이 알고리즘 주문이고, 거래세가 없는 미국 증시는 이미 약 한 20년 전쯤부터 파생 외의 주식조차도 거래량의 90% 이상이 이런 알고리즘 주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컴퓨터를 상대하려면 손으로 주문을 내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규칙 기반의 일관된 행동을 해야만 컴퓨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세뇌시키는 대부분의 투자 방법이나 투자 성공담, 그리고 거창한 가치 투자 방법들은 여러분한테 실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극소수의 전문가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거나 실제로 투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판매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이나 미디어 산업이 이익을 내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판매하거나 정크푸드를 판매하는 사람을 전부 악마화할 필요는 없겠죠. 투자의 모든 책임은 어차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 초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트레일링 스탑을 잘 생각해 보면 손실을 제한하면서 이익이 나도 바로 실현하지를 않고 추가 상승할 여지에 베팅을 하면서 평가이익이 일정 폭 이상 줄어들면 그때 청산하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가져가라는 교훈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죠. 주가가 내려가면 오히려 애초에 생각해 놨던 손절점을 자꾸 내리고 버티다가 큰 손실을 내고, 또는 반대로 조금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다가 작은 이익에 금방 청산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차트로 실제 예시들을 봅니다. 첫 번째, 2023년 초의 기아 차트입니다. 영상에 표시된 1번에서 진입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진입 지점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캔들의 종가가 앞선 여러 개 캔들의 고가를 상회를 하고 10일, 20일, 40일 이동평균이 순서대로 상승하는 정배열 상태, 즉 명확한 추세 상승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선 약 3개월 전에 중기 저항을 돌파하기 때문에 돌파성 추세 추종 진입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죠. 자, 편의상 진입가에서 종가 기준으로 2,000원 트레일링 스탑을 가정하고 어디서 청산해야 되는지 봅니다. 차트에서 초록색으로 계단처럼 올라가는 선이 2,000원 기준의 트레일링 스탑 가격입니다. 종가가 진입 이후에 최고가를 갱신할 때마다 그 최고가에서 2,000원을 차감한 가격이 트레일링 스탑 가격입니다. 주가가 도중에 내려가도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 게 규칙이니까 계속 트레일링 스탑 청산 기준가는 올라갑니다. 참고로 진입 기준일에 종가가 71,200원이었기 때문에 2,000원이라고 하면 3%가 안 되는 조금 좁은 폭의 로스컷 가격이기는 합니다. 결국에 2번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종가가 트레일링 스탑 기준가를 하회를 하니까 여기서 청산을 합니다. 이렇게 청산했다면 71,200원 진입, 74,500원 청산이라서 4.6% 수익을 내고 청산됩니다. 자, 기아차가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2,000원 트레일링 로스컷이 좀 너무 좁다고 생각이 되죠. 이번에는 3,000원으로 폭을 좀 넓혀봅니다. 그림에서 캔들 밑에 빨간색 계단 모양 선이 3,000원 기준의 트레일링 로스컷 청산 가격입니다. 이번에는 3번으로 표시된 지점까지
약 2달 정도 보유하다가 76,000원에 청산합니다. 수익률은 6.7%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혹시 다 지나간 차트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청산하면 더 좋았을 텐데 라든지 3번 이후에 주가가 더 반등하니까 3번에서 청산하지 말고 좀 더 보유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심리기는 한데 그 심리가 망상이라는 걸 알아채고 인위적으로 무시하는 훈련을 해야만 프로 투자자가 됩니다. 투자는 개별 사례마다 천정 바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투박하지만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그 규칙을 계속 실행하면서 확률적인 우위성에 따라서 시간이 쌓일수록 큰 수익을 얻는 확률 패턴 게임입니다. 그리고 100% 규칙만 따름으로써 매번 어차피 맞추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추측해야 되는 판단 지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저 같은 알고리즘 투자자나 프로 트레이더들이 수익 내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 전업 투자자, 애널리스트, 외국계 헤지펀드, 증권사 프랍 트레이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전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매일 여의도에 출근하는 현직 알고리즘 트레이더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의 유일한 방법, 그리고 가장 빨리 프로가 되는 방법은 단순한 차트 패턴으로 트레이딩 규칙을 만들고 자제력, 인내심을 훈련해서 그걸 계속 지켜나가는 거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을 합니다. 개인 투자 경험과 공식적으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현직자들을 제가 10년 넘게 교육해본 경험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에 일일이 제가 댓글 달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여러분하고 함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 예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방금 전에 기아차는 진입 이후에 운 좋게 주가가 바로 상승을 했지만 반대 경우도 있겠죠. 이번에도 기아차 사례입니다. 1번에서 돌파 추세 추종성 진입을 한 걸로 가정합니다. 진입 직후에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다가 2번 지점에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크게 빠집니다. 트레일링 스탑을 3,000원으로 하든 5,000원, 8,000원으로 했든 2번의 종가에서 청산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진입가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4.5%가 되죠. 이런 기준 없이 2번 지점에서 청산하지 않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버텼으면 이후에 약 2주 동안 하루 빼고 매일 하락하는 구간에서 손실이 더 커졌을 겁니다. 만약에 손절매하지 않고 버텼는데 주가가 반등하면 더 나쁜 버릇, 잘못된 버릇이 들어서 나중에 어차피 크게 실패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또 주가가 한참 올라갔으니까 지나간 답안지를 보면서 또 그냥 더 보유했어야 되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엔비디아 차트를 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이고 AI 대장주죠. 자, 차트의 오른쪽 끝 1번 지점에서 역시 돌파 추세 추종 진입을 예시로 듭니다. 진입가가 522달러인데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편의상 약 8%에 해당하는 40달러 기준의 트레일링 스탑을 가정해 봅니다.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죠. 그러다가 2번에서 종가가 처음으로 40달러 트레일링 스탑 기준가를 하회를 해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33%가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맘먹고 하는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 이런 경우에 진입 이후에 주가가 조금 오를 때 허둥지둥하면서 또 불안해서 일찍 매도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왕좌왕하죠. 반면에 이런 트레일링 스탑 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이 규칙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트레일링 스탑 청산 이후에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갔으니까 더 보유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트레일링 로스컷의 기준 폭도 자기 상황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겠죠. 중요한 거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서 일관된 매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개별 주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판단하고 추측해서 맞추려는 시도는 가끔 재미는 있지만 지속할수록 결국 실패합니다.
자, 오늘 가장 대표적인 청산 방법인 트레일링 로스컷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차트 패턴에 의한 청산이라든지 특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 청산하는 시간 청산 등등 다양한 청산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오늘 설명한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산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룰 세팅을 하더라도 막상 실행하려면 심리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고 생각하는 방식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만간에 왜 이런 청산 방법을 알아도 실행하기 어려운지, 어떤 새로운 신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트레이딩 룰이 있어도 안 지키면 아무 소용 없겠죠. 트레일링 로스컷도 대부분의 HTS에도 세팅할 수 있지만, 세팅해놓고 취소하고 안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설명할 내용이 워낙 많은데 항상 느끼지만 유튜브의 매체 특성상 한계가 큽니다. 사실 제가 기관 투자자 교육하듯이 여러분하고도 얼굴 보고 모여서 차트 띄워놓고 수많은 사례를 얘기하고 엑셀이나 파이썬으로 실습도 하고 수십 시간 공부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주제들이라든지 실제 기관의 거래 방식, 개인 투자자가 한참 오해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이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질문이나 의견을 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